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교회 교육 커리큘럼 중에 가장 구체적인 분방 공부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분방 공부는 우리 교사들이 매주 반드시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분방 공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 안 하고는 분방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수업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웨인 루드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머릿속에 구상을 하듯이 바로 교사가 분방 공부를 하기 전에 수업을 계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방 공부 수업 계획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기응변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 분방 공부의 그 수업 계획은 토요일까지는 작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주일날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서 준비하는 교사를 봤거든요.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그거의 척도 중에 하나가 분방 공부를 제대로 성실하게 준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적인 계획은 그냥 북 가는 대로 가르치는 건데 그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계획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교수 학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인 계획이라 그럽니다. 이 공식적인 수업 계획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심리적인 준비예요. 심리적인 계획. 그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교수 학습의 어떤 역동성, 거기에 함께 하셔서 좋은 교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고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심리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첫 단계는 주요 개념을 구상을 해야 돼요. 뭐 많은 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 이 공과에서 핵심 개념이 무언가 그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교수 목적을 설정해야죠. 이 목적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그 교수 목적에 맞춰서 세 번째 단계는 교수 학습의 방법과 어떤 활동, 액티비티, 그룹 액티비티를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그 교수 학습 그룹 액티비티를 위해서 보조 자료가 뭐 중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그걸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학습 진행안을 이렇게 아주 철저히 이렇게 그걸 각본을 이렇게 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학습 이 분방 공부 수업 계획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이들에게 이제 분방 공부에 들어가는데요. 이 분방 공부는 하나의 학습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학습 이전과 학습 이후에 지정의가 변화가 돼야 된다. 무엇인지 변화가 돼야 그것이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분방 공부를 통한 기독교 교육 학습 과정을 이제 두 분이 중요한 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교수학습 계획안을 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두 분은 리처드 라이처트라고 하는 사람과 독일의 교육학자인 헤르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라이처트라고 하는 사람이 Learning Process Religious Education, 종교 교육을 위한 학습의 과정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학습 과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육국에서 일하셨던 박종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은요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아주 심오한 교수 학습 과정의 그 심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처드 라이처트의 이 학습 과정의 전개가 어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반공부 교수학습 계획안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헤르바르트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제 책, 이게 부산 경성대학 시절에 쓴 책인데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인데 이 후반부에 헤르바르트의 교육 사상과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헤르바르트에 대한 이 교수 학습 과정,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차드 라이체트와 그 다음에 이 책, 제가 쓴 책의 후반부 헤르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리차드 라이처트는요, 기독교 교육의 학습 과정, 분반 공부의 학습 과정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것을 네 가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첫 단계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경험, significant experience. 세 번째는 반성, reflection. 네 번째는 동화라 그래요. 동화, assimilation 영어로. 그렇게 네 단계가 기독교 교육의 학습 과정이고 분반 공부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 출발점은요, 이것은 학생이 지금으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학습자의 경험. 이거 힐다 타바가 학생의 요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성된 학습자의 어떤 가치체계, 그리고 학습자의 문제점, 행동화 유형, 지금까지 형성된 학습자의 태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거기서부터, 분반 공부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리차드 라이처트는 출발점, 이거를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제 그 도입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적절성, 이 중요한 개념이 적절성이에요. 이 출발점은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출발점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는 일이에요. 그 심리적인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의 어떤 그 정신적, 지적, 영적 연령과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그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이 학습 동기가 유발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출발점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리차드 라이처트는 뭐라 하냐면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문화적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콘텍스트,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가 이제 살고 있는 어떤 학교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 그 시대의 환경,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출발점.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경험을 하면서 쌓아 올렸던 가치체계인데, 거기에는 문제점도 있죠. 고쳐야 될 점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은 분반 공부는 시작해야 된다. 그걸 출발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이 의미 있는 경험을 significance라 그랬는데, 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출발점에서 있던 그 학생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고정관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경험. 여기 이제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할 때 여기 두 가지 단어는 의미와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습은 경험입니다. 그죠? 경험이 중요해요. 모든 학습은 경험인데, 자, 우리가 의미 있는 경험이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학습을 할 때, 그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의미를 줬다. 그럼 그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반성을 해요. 오늘 설교가 저 회중들에게 의미 있는 설교였는가? 그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30분 이상 듣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잘 때 그분은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한 경험이고 자기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이 분반 공부 시간에 교사는 이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일이 있는데, 이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어린 대장금을 이제 장금이를 훈련시키는데 말이죠. 어느 날 물을 떠오라 그래요. 그래서 장금이가 물을 떠오면 퇴짜를 계속 놓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떠와서 밤에 이제 울고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장금이에게 그래요. 너 내가 어떤 물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물을 떠오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뜨거운 물을 원하는지 차가운 물을 원하는지. 그래서 장금이가 그 하루 동안 그걸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장금이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있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감명 깊은 책을 읽다든가 감명 깊은 영화를 보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느껴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학습에서 분반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 의미 있는 경험은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경험이 있고 그냥 평범했을 때 일어나는 의미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극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이게 실존 철학에서, 실존적인 교육학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이런 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다 말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의미 있는 경험이죠. 그리고 극적이지 않지만 평소에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에 툭 가슴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극적이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류될 수 있냐면 준비되지 않은 의미 있는 경험과 준비된 의미 있는 경험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의미 있는 경험은 뭐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갑자기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전혀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와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은 의미 있는 경험이고요. 준비된 의미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준비된 어떤 계획 속에서 상대방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바로 분방 공부는 그런 거죠. 교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분반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호프가 얘기했듯이 기독교 교육은 어떤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경험을 계획하고 의도해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그것이 분반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이 교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교사가 분반 공부하는 그런 태도라든가 어떤 자기네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사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되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간증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룹 액티비티를 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이제 분반 공부요 기독교 교육의 학습 과정이다. 저는 한번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이제 그 그룹 다이나믹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선에서 난파가 될 때 그거를 이제 필요한 물품이 뭐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그게 개인이 먼저 하고 그룹이 그 다음에 의논해서 하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룹이 의논해서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이 크다는 것을 그게 나와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든지 코워크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분반 공부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경험 다음에는 이제 반성인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렉션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새롭게 다 고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하죠. 의미 있는 경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가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심까지 하는 거 그게 반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화라 그랬는데 이 동화 네 번째 단계거든요. 이 동화는 어시밀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것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반성하고 결심한 거를 행동화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그 행동화로 옮길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결심이 생겨도 어려운 게 행동화가 참 어렵거든요. 경험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게 우리가 교수학습 계획, 분반공부, 교환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학생들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점이 지금 무엇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가치체계가 무언지를 이제 진단해서 아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교수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교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수 학습의 방법과 그룹 액티비티를 선정을 하죠. 그게 끝난 다음에 반성을 결심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화, 얘네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를 하겠는가, 거기까지가 바로 이 책 리처드 라이처트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분방 공부 안을 세워야 되고 기독교 교육의 학습 과정을 분방 공부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처드 라이처트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언급한 이 헤르바르트, 독일의 교육학자인 헤르바르트의 분방 공부 교수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9세기에 유럽에서 중요한 교육학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페스탈로치고요. 또 하나는 이 헤르바르트입니다. 근데 이 헤르바르트가 페스탈로치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이고 그런 학자예요. 이분은 이제 이 학습 과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고정관념, 이게 약간 이제 인지적으로 약간 치우친 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인지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이 같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구개념이라 그래요. 구개념, 고정개념.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학습을 할 때 항상 새로운 개념, 신개념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개념과 신개념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 상대방을 억제하고 혹은 방해하거나 혹은 같이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비슷한 개념일 때는 같이 상생을 합니다. 근데 약간 상이에 조금 달라요. 그럴 때는 혼동 속에서 존재하여.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대조되는 개념. 그거는 서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로운 개념과 구개념을 이제 어떻게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로 잘 통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헤르바르트가 이제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5가지 과정인데요. 하나는 준비, preparation. 그 다음에 제시, presentation. 그 다음에 연합, association. 그 다음에 체계화, systematization. 그 다음에 적용, application입니다. 그럼 이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준비, preparation은 뭔가? 이거는 리처드 라이처트랑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이 준비 속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고 이것은 그 학습자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고 기존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 프레젠테이션. 이 제시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니까 이제 구개념, 고정개념과 이 신개념이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제시 때 중요한 거는 구개념과 신개념의 어떤 특징을, 그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건 말로써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말로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시 속에서 아까 그 그룹 다이나믹스 경험, 제 경험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통해서 신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연합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학습자 속에서 연합이 일어나요. 신개념과 구개념의 차이와 유사한 점이 뭘까? 이런 것을 이 학습자가 통합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것을 뭐 서로 상생할 거는 상생하고 또 같이 가야 될 것은 같이 가고 혼전할 것은 혼전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배척해야 될 것은 배척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이게 연합입니다. 학습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다음이 이제 체계화인데, 체계화라는 건 뭐냐면 연합해서 자기가 새롭게 어떤 통합적인 학습의 요소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억,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에 저장해 넣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나중에라도 끄집어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게 체계화예요. 학습 내용을 이 기억 속에 저장해 두는 것이 체계화. 이건 주로 우리 교육 학파 중에 인지주의가 있거든요. 또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이 바로 우리의 기억, 인지 구조 속에 학습의 깨달음을 어떻게 거기에 포함시키고 보관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바르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준 사람인데, 그래서 바로 이게 체계화다. 그죠? 그 다음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배워온 학습 과정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이 헤르바르트는 이 적용 시간에 과제를 부여해야 된다. 잘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적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헤르바르트의 교수학습 계획안, 분반공부 교수학습 계획안은 그 헤르바르트가 얘기한 이 5가지 과정을 참조해서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리차드 라이처트와 이 헤르바르트의 이런 과정을 기독교 교육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도입, 내용 전개, 정리, 적용,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 근데 저는요, 이 4가지를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입 전, 도입, 내용 전개, 정리, 그 다음에 정리 후, 그 다음에 적용이에요. 그렇게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차드 라이처트와 헤르바르트의 이런 교수학습 계획안, 교수학습 과정, 학습의 과정, 분반 공부의 과정을 근거를 해서 이런 6가지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맺는데, 우선 도입 전, 그러니까 분반 공부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4가지가 일어납니다. 게더링, 이제 그 반으로 학생들이 모이죠. 잘 모이게 해야죠. 게더링.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케어링. 아이들이 잘 이제 학습 공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정리하고 온배무새를 잘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있죠? 쉐어링. 학생들이 서로 인사하고
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인사하죠. 반갑게 지난주 어떻게 보냈냐. 예, 이게 도입 전에 할 일이에요. 쉐어링. 예, 그 다음에 praying.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입으로 들어갑니다. 도입은 리차드 라이체트가 얘기한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 헤르바르트가 얘기한 준비, 프리퍼레이션. 이 도입은 학생의 지금 현재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가지고 온 학생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연령, 수준, 가치체계, 행동력, 거기서부터 이제 도입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그거를 문화적인 환경, 그것도 이 도입에서 이제 참조를 해서 이제 뭐 도입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내용 전개입니다. 내용 전개는 리차드 라이체트가 얘기한 의미 있는 경험, 헤르바르트가 얘기한 신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 전개에서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 전개가 전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 전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교육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정리예요. 정리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을 리뷰, 한번 요약을 하고, 이 정리는 리차드 라이체트가 얘기한 반성이죠. 이 반성은 뭐예요?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스타일을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평가해보고 고치려고 결심을 하는 거. 그게 정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다음 헤르바르트가 얘기한 것은 뭐죠?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기억 속에 저장해 놓는 거. 그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에도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우선 홈워킹. 그래서 뭐 작은 다음과를 위해서 뭐 작은 과제를 이렇게 뭐 준다든가 부담스럽지 않은 게 홈워킹.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telling about next class. 다음 과에 대한 약간의 소개. 그 다음에 caring.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praying. 기도하고, 그 다음에 separating. 분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교사가 separating 할 때 그냥 야 가 그러면 안 돼요. 잘 전송하고 좀 먼 집에 있는 애들은 조금 바라다 주기도 하고, 그게 separating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화가 일어나는데 assimil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화로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해서 그가 그날 배운 분반 공부의 깨달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6가지 과정, 도입 전, 도입, 내용 전개, 그리고 이제 정리, 그리고 정리 후,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이제 그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정리 후가 동화니까요. 그렇게 자 다시 도입 전, 도입,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 전개,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정리 후. 그죠? 잠깐만요. 도입 전, 도입, 그 다음에 내용 전개,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정리 후, 그 다음에 적용. 이게 빠졌네. 이게 6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이 바로 동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그 6가지 단계로 교수학습 분반 공부 계획안을 짜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사들 분반 공부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거 잘해야 되고 매주 분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학생들이 매주 복음의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